안녕하세요. 손자병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중에서도 특히 제11편 구지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지형에서의 전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자가 제시하는 그 9가지 지형 구지가 무엇인지 원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용병지법은 유산지하고 유칭지하고 유쟁지하고 유교지하고 유쿠지하고 유중지하고 유픽디하고 유위지하고 유사지하니. 네, 이게 바로 9가지 땅입니다. 용병지법, 즉 병사를 운영하는 법에는 있다. 무엇이 있느냐?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중지, 피지, 위지, 사지 이렇게 9가지가 있다는 거죠. 9가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제 각 지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또 원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러시죠. 한자의 의미랑 문장 구조를 같이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첫 번째가 산지인데요. 네, 산지. 원문은 주호자전 기지자 외산지입니다. 여기서 제후는 당시의 군주나 영주고요. 자는 스스로, 전은 싸우다, 기지는 바로 그의 땅, 즉 자기 영토를 말합니다. 자는 뭐뭐 하는 경우 또는 뭐뭐 하는 곳, 위는 뭐뭐가 되다 또는 뭐뭐라고 한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제후가 스스로 자기 땅에서 싸우는 곳? 그게 바로 산지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자그 땅이니까 병사들 마음이 아무래도 좀 해이해지거나 집에 가고 싶어 하거나 해서 쉽게 흩어질 싼 수 있는 땅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략은요? 전략은 아까 읽으셨던 뒷부분에 나오겠네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전략 부분에서 볼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산지 즉 무전, 즉 산지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오, 자기 땅인데 싸우지 말라니. 흥미롭네요. 다음은 경지는 뭔가요? 루리네치디 어불심 자 위경지. 입은 들어가다. 이네지디는 남의 땅, 즉 적지죠. 이는 접속사로 지만 정도고요. 불심은 깊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 남의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깊숙이는 안 들어간 곳. 적진 초입 정도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돌아가기가 쉬우니까 마음이 가볍다고 본 거죠. 그래서 경지입니다. 이런 곳에서의 전략은 경지 즉 무지예요. 지는 머무른다는 뜻이니까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머무르지 말라. 빨리 움직이라는 거군요. 다음은 쟁지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치열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워이득 일리하고 피득 일리저 위쟁지. 아는 나, 우리 편이고 피는 저쪽, 적이죠. 득은 얻다, 역은 또한, 리는 이롭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땅이네요. 나도 얻으면 이롭고 적도 얻으면 이로운 땅. 네.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다툴, 쟁, 수밖에 없는 전력적 요충지입니다. 이런 곳은 서로에게 중요하니까 섣불리 공격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자는 쟁지증무공,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공을 오랫동안 공격하지 말라는 해석도 있긴 한데 보통은 섣불리 공격하지 말라는 의미로 많이 봅니다. 신중해야 하는군요. 공격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음은 교지인데요. 우리 그의 왕하고 비리 그의 레자 위 교지. 네, 가일은 과인은 무엇 할 수 있다. 왕은 가다. 레는 오다. 즉 나도 갈 수 있고 저쪽도 올 수 있는 땅. 서로 왕래가 쉬운 탁 트인 곳이죠. 아, 교통의 요지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런 곳은 아군의 보급로나 퇴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외교적인 통로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전략은 교지증 무절입니다. 절은 끊는다는 거니까 길을 끊거나 고립되지 말라는 거죠. 연결과 소통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중요하겠네요. 그럼 구지는 어떤가요? 주호지 삶 속에 선지, 지득, 천하지중자, 위구지. 좀 긴데요. 네, 구지는 내거리, 즉 여러 길이 만나는 곳을 뜻해요. 제후지지 삼속은 세 제후의 땅이 맞닿아 있다는 뜻으로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지, 먼저 도착해서 득천하지중, 천하의 무리, 즉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유리한 곳이라는 거죠. 아, 여러 세력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곳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힘만으로는 안 되고 외교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구질 즉 합교라고 합니다. 합교는
외교를 합친다, 즉 외교를 통해 동맹을 맺거나 우군을 확보하라는 전략입니다. 외교가 중요하군요. 이제 중지입니다. 이빈지지 심하여 배청읍 다자 위중지. 이건 아까 경지랑 반대네요. 네, 그렇죠. 이빈지지심, 적의 땅에 깊이 들어가서 배, 등 뒤에 성읍, 적의 성과 마을이 다 많은 곳, 돌아가기 어렵고 고립되기 쉬워서 상황이 무겁다, 중 해서 중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곳은 보급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손자의 답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중지 즉 략. 략은 노략질하다, 약탈하다는 뜻이죠. 현지에서 식량이나 물자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생존하라는 겁니다. 와, 정말 현실적이네요. 산림, 협조, 저택, 범란행, 지도자. 네.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면요. 산림은 말 그대로 산과 숲, 네네. 그리고 혐조는 험하고 또 길이 막힌 곳, 장애물이 많은 곳이죠. 아, 험하고 막힌 곳. 네. 그리고 저택은 저게 이제 질퍽거리는 습지, 늪지대를 의미합니다. 늪지대요? 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범난행 지도자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릇, 그러니까 대체로 행군하기 어려운 모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 군대가 가기 힘든 모든 길.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위 비지, 즉 이것이 비지가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비라는 한자 자체에도 뭔가 뜻이 있나요? 아, 네. 그 비자가 원래 무너지다, 헐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질퍽하거나 기반이 약해서 제대로 서 있거나 나아가기 힘든, 뭐랄까 힘 빠지는 그런 지형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하, 군대 기동력이나 사기를 깔아막는 그런 곳이군요. 바로 그거죠. 소모적인 지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힘 빠지는 비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문에 보니까 피지 즉 행하고 비지 즉 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행은 뭘까요? 네. 직행에서 즉은 곧이라는 뜻이고 행은 가다, 떠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곧바로 떠나가야 한다,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왜죠? 그냥 힘든 땅인데 왜 싸우지 않고 빨리 떠나라고 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비지는 싸워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머무를수록 아군의 힘만 빠지고 소모되는 곳이에요. 아, 네, 적과 싸우기 위한 전력적 요충지가 아니라 그냥 통과하기 힘든 장애물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벗어나서 힘을 보존하는 게 최선이다. 소유 입자에 소종 귀자 우 비과 가이격오지 중자 위위지. 이건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것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소요 입자에, 소요는 주시 뭐하는 바의 길, 입은 들어가다, 자는 길, 애는 좁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은 좁고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는 길은 좁다. 네. 그리고 소종 귀자우, 소종은 따라서 나오는, 귀는 돌아오다, 자는 길, 우는 멀리 돌아가다. 즉 따라 돌아 나오는 길은 멀리 돌아가야 해서 어렵다는 거죠. 아, 들어가긴 쉬운데 나오기가 어렵다. 약간 도가내든 쥐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형세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뒤에 나옵니다. 피과 가히 격오지중자. 피과 가이 격 오지중자. 네. 피는 저쪽, 즉 적군. 과는 적다. 가히는 무엇뭐 할 수 있다. 격은 공격하다. 오는 우리. 지는 무엇뭐의. 중은 많은 병력. 자는 곧. 와,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네. 적의 적은 병력으로도 우리의 많은 병력을 공격할 수 있는 곳.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곳을 외위지, 즉 위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위자는 혹시 무슨 뜻인가요? 아, 그게 에오살 위자입니다. 이름 자체에 포위되기 쉬운 지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와,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는 어렵고 심지어 적은 수의 적에게 포위 공격 당할 수도 있다니. 이거 정말 위험한 곳이네요. 그렇죠. 아주 위험하죠. 그럼 여기도 비지처럼 빨리 벗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손자의 처방은 완전 다릅니다. 위, 지, 증, 모. 여기서는 행이 아니라 뭐를 하라고 하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증모, 곧 계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죠. 이 모라는 글자가 중요해요. 모, 계책을 세우다. 아, 왜 여기서는 행이 아니라 모일까요? 왜냐하면 위지는 비지처럼 그냥 통과하기 힘든 땅이 아니라 자칫 잘못 움직이면 포위당해서 전멸할 수도 있는 뭐랄까 함정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 함정이다. 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는 행은 오히려 적에게 우리를 격파할 기회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할지 계책, 뭐를 짜는 것이 생존과 승리의 열쇠라는 겁니다. 사지입니다. 질전즉존, 부질전즉 망자 위사지. 네, 질은 빠르다는 뜻입니다. 질전, 즉 빨리 싸우면 존, 살고, 부질전, 빨리 싸우지 않으면 망하는 곳. 그야말로 죽음, 사의 땅, 배수의 진이죠. 물러설 곳이 없는. 그렇죠. 이런 곳에 병사들을 몰아넣으면 필사적으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자는 사지즉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거죠. 와, 정말 9가지 땅의 특징과 그에 딱 맞는 전략들이 명확하게 연결되네요. 고지소위 선용병자 능사 적인 전후불상급, 중과불상시, 귀천불상구, 상하불상수, 졸리이부지 병합이불제 하버리 이동 불하버리지. 좀 기네요. 네, 좀 길죠. 하나씩 끊어서 보면 괜찮습니다. 고지소위 선용병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옛날에 이른바 병사를 잘 쓴다는 사람은 이고요. 네네. 량사적인, 그러니까 능히 적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이런 사역의 의미인데 뭘 못하게 하냐면요. 뭘 못하게 하는 거죠? 전후불상급, 앞뒤 부대가 서로 연락하거나 미치지 못하게. 또 중과불상시 병력이 많은 부대와 적은 부대가 서로 의지하지 못하게. 서로 돕지 못하게. 그렇죠. 그리고 귀천불상구, 신분이 높은 장교와 낮은 사병이 서로 구해주지 못하게 하고, 상하불상수, 위아래 지휘체계가 서로 수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자는 그냥 거둔다는 뜻인가요? 아, 그게 중요해요. 거둘 숫자인데 단순히 모으는 것 외에 혼란한 상황을 잘 정리하고 수습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 구절에서는요. 그렇군요. 적의 지휘체계나 조직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다음 졸리이부집 병하버러치.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졸은 병사구, 리는 흩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병사들이 흩어지면 부집 다시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병합 혹시 모이더라도 불제 제대로 정돈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오합지졸 상태로 만들라는 거죠. 조직력을 계속 깨뜨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하버리 이동 불하버리 이지. 이건 뭐랄까 행동 원칙인데요. 네, 오집 이, 즉 이로움에 부합할 때만 움직이고 이롭지 않으면 멈춰라. 아주 철저하게 이해타산을 따지는 거죠. 와, 정말 냉정하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간문 적중 정의장내 대지악하 왈 선탈기소의 즉청의 이건 어떤 상황이죠? 간무는 감히 묻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질문하는 거고요. 적중 정의장내, 적의 병력이 잘 정돈되어서 장차 쳐들어오려고 하면 대지악하,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잘 준비된 적이 온다면 어떻게 하냐? 그렇죠. 손자의 대답은 왈 말하길 선탈기소에 먼저 적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라. 그러면 즉청의 곧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적이 아끼는 것, 기소해라.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단순히 물건이나 탕일 수도 있지만 적의 전략적 요충지나 중요한 가치, 목표 같은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을 딱 쳐서 심리적으로 제압하라는 거죠. 을 잡으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속도에 대한 이야기네요. 병지정 주속 승인지불급 유부루지도 공기소 불개야. 네, 병지정, 군대의 실정, 본질은 주속, 신속함을 위주로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는 거죠. 왜 속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승인지 불급, 적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그 틈을 타서 유부루지도, 적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가고 공기소 불개야, 적이 경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우의 우자는 무슨 뜻인가요? 헤아릴 우 또는 염려할 우자인데요. 그래서 불우는 예상치 못함, 뜻밖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속도를 통해 이런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역시 병법은 타이밍이군요. 자, 다음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범위객지도 심입즉 전 주인 불극. 범위객지도, 이건 무릇 객, 즉 원정군으로서 적지에서 싸우는 방법인데 심입,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즉전, 병사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로 모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험한 곳에 깊이 들어가면 딴 생각을 못하고 싸움에만 집중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전자가
오로지 전자거든요.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 주인불극, 그 땅의 주인인 적군, 즉 방어하는 쪽이 이기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 배수진 치는 것과 비슷하죠. 등을 보일 곳이 없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네요. 자, 그럼 군량 확보와 병력 운용에 대한 부분도 보겠습니다. 약계에 의여야 삼군 족식, 근량이물로 병기정력, 운병계모, 위불가측. 네, 약어여 야여는 요자가 넉넉할 요자거든요. 풍요로운 적의 들판에서 약탈해서 삼군 족식, 전 군대의 식량을 풍족하게 확보하라는 거고요. 현지저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근양이 물로 병사들을 삼가 잘 먹이고 쉬게 해서 양, 피로하지 않게 물로 하고 병기 정력, 기운을 모으고 힘을 축적하고 운병계모, 군대를 운영하고 계책을 써서 위불가측, 적이 우리의 의도나 실력을 예측할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 보급, 병력관리, 기만술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아주 종합적인 지침이네요. 투지 무소왕이면 사차 불배이니 사원이면 부득사인 진력이리요. 네. 이 구절은 병사들을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다른 곳, 그러니까 사지에 두면요, 죽을지언정 달아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고요. 또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이라면 뭐랄까, 어찌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 결국 퇴로를 차단했을 때 오히려 필사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그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흥미롭습니다. 네. 병사심함즉 불구고하고 무소왕즉 고하고 입심즉 고하고 부득이즉 투라. 네. 이걸 풀어서 보자면 병사들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면요, 오히려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갈 곳이 없으면 더 굳건히 버티게 되고요. 또 적에게 포위된 것처럼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단결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부득이한 상황에 이르면 필사적으로 싸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황의 절박함이 심리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시고기병, 불수이계, 따로 수양시키거나 닥달하지 않아도 스스로 경계하고, 불구이득,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얻어오고, 불약이 친,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 친밀해지고, 불령이신, 명령하지 않아도 서로 믿는다는 겁니다. 와, 이상적인 군대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금상거의, 불길한 조짐. 여기서 상은 보통 상서롭다는 뜻이지만 여기선 부정적인 징조나 미신을 의미합니다. 그런 걸 금하고 의심을 제거하면 지사무소지, 죽음에 이르러도 딴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미신이나 의심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오사무여제, 무여명. 이 구절은 우리 병사들은 남아도는 재물을 바라지 않는 것은 재화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남아도는 목숨을 바라지 않는 것은 장수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즉, 사지에 몰리면 그런 세속적인 욕심을 초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발지일에 사졸 좌자체 첨금하고 언화자체 큐 이하나니 투지 무소왕이면 즉 재귀지 용이아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정 명령이 내려진 날에는 병사들이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누운 사람은 눈물이 턱까지 흐를 정도로 엉엉 온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지만 바로 그런 병사들을 갈 곳 없는 사지에 몰아넣으면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용사인 제나 혹은 조규와 같은 그런 용맹함을 발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나 귀. 네, 여기서 제나 귀는 특정한 인물, 전제, 형가, 조말 등등 이런 용사들을 아우르는 어떤 용맹함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선용병자는 필요술련하니 술연자는 창산지 서야라. 발음은 물론 한국식으로요. 고, 선용병자, 비여, 술련, 술련자, 상산지 사야. 네, 고 선용병자, 비여 술련, 술련자 상산지 사야.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비유하건대 술련과 같이 하니 술련이란 상산에 사는 뱀이다. 이런 뜻입니다. 술련이요. 네, 술련이라는 게 상산이라는 것에 사는 전설적인 뱀 이름인데요. 이 뱀이 아주 특별해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오죠. 격기 수즉 미지, 격기 미즉 수지, 격기 중득, 수미 구지. 맞습니다. 그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이르고 그 꼬리를 치면 머리가 이르며
그 중간, 그러니까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구 이른다, 지 이런 의미죠. 이야, 군대 각 부대가 정말 하나의 생명체처럼 어디를 공격당하든 즉각적으로 함께 반응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수미상응,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한다. 이 말의 유래입니다. 전체가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뛰어난 용병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특히나 뭐 서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손자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유명한 비유를 들죠. 바로 5월 동주입니다. 5월 동주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원문이 부외련이유 오인이 샹어회하나 단기 동주하지하여 유풍이면 기향구하여 여좌우수하니. 부예련이요 오인 샹어야. 단기 동주하지하여 유풍 기샹구야 여좌우수. 네. 무릇 월나라 사람과 오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하나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바람을 만나면 서로 돕기를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와, 원수지간이라도 같은 배를 탔다는 그 상황 앞에서는 서로 돕게 된다. 그렇죠. 핵심은 바로 상황의 힘입니다. 단순히 뭐 말들을 옆으로 나란히 묶어놓고 수레바퀴를 땅에 묻는다고 병사들이 도망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마매륜이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여기서 매자가 묻다는 뜻이죠. 우리가 뭐 매몰된다, 매립지 할 때 쓰는? 네, 맞습니다. 묻을 매, 그러니까 겉으로만 묶어놓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협력하게 만드는 상황이 중요하다는 통찰이죠. 상황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리더는 뭘 해야 하나요? 그냥 상황만 만들면 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자는 리더의 역할, 즉 정치와 환경, 즉 지리의 중요성을 같이 강조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죠. 제용약일 정지도에요 강요개득이 지질이야. 네, 용맹한 자와 겁 많은 자, 여기서는 생략되었지만 맥락상 포함을 하나같이 가지런히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 즉 리더십의 도이고 강한 자와 유약한 자가 모두 제 역할을 얻게 되는 것은 지, 즉 지형 또는 환경의 이치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으로 용기를 북돋아 하나로 만들고 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서 강하든 약하든 모두 자기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군요. 정합합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환경,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고 시너지를 내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이 고로 선용병자 휴수 양사일인 부득이하니라 이렇게 잊어지는 거군요. 네.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가 병사들의 손을 이끌어 마치 한 사람을 부리듯 하는 것은 상황이 부득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휴자가 이끌다, 가지다 이런 뜻이군요. 우리가 쓰는 휴대폰 할 때 그 휴자네요. 재밌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휴자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리더가 군대를 한 사람처럼 부리는 건 리더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리더십과 상황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장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군의 지사는 정이 유하고 정이 친이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장수의 일은 고요함으로써 깊이가 있고 공정함으로써 다스려져야 한다. 자, 여기서 한자 뜻을 좀 보면요. 정은 침착함, 조용함을 말하고요. 유, 이게 중요한데 그윽할 유자거든요. 그윽하다. 네, 단순히 조용하다는 게 아니라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생각과 계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은 공명정대함, 치는 질서 있게 잘 다스리는 관리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장수는 침착하고 속이 깊고 공정하고 또 다스리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정말 만능이어야 하네요. 그렇죠. 리더의 덕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뭐랄까 파격적인 지침도 나옵니다. 파격적이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능우사졸지 이목하여 시즈 우진이. 네. 자, 여기서 맨 앞에 능자는 능할 능자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네네. 그다음 우는 어리석을 우자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어리석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졸은 뭐 선비사, 군사졸 합해서 병사들을 의미하고요. 지는 뭐뭐에, 이목은 귀, 이, 눈, 목, 즉 귀와 눈입니다. 그럼 능우 사졸지 이목은 능히 병사들의 귀와 눈을 어리석게 하여 이렇게 풀이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사지, 무지. 사는 하여금 사, 뭐뭐로 하여금 뭐 하게 하다는 사동의 의미고요. 네. 지는 대명사로 앞에 사존, 즉 병사들을 가리킵니다. 무지는 없을무 알지 못하게 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종합하면 병사들의 눈과 귀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작전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 바로 정보 통제의 중요성을 딱 짚고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정보 통제라. 흥미롭네요. 다음 구절도 한번 보죠. 이키사하고 격기모하여 살인무식하며 역기사 역기무 사인무식.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역은 바꿀 역자, 그리고 혁은 가죽 혁자인데 여기서는 고치다, 바꾸다는 뜻의 고칠 혁으로 쓰였습니다. 둘 다 바꾸다는 의미예요. 아, 둘 다 바꾸다. 네. 기는 그것, 사는 일사, 모는 꾀모. 그러니까 기사는 그 일, 기모는 그 계책을 뜻합니다. 그럼 역기사 혁기모는 일을 바꾸고 계책을 변경하여 이렇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살인무식은 앞서 나온 사자와 같이 무엇무엇으로 하여금 무엇무엇 하게 하다는 뜻이고, 이는 사람들, 여기서는 병사들을 가리키겠죠. 네. 무식은 없을무, 알식, 알지 못하게 한다. 즉, 병사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구절이랑 연결하면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변경하는 것까지도 병사들이 모르게 해라. 이런 건가요? 그렇죠. 훨씬 더 철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빈틈이 없네요.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키 겨하고 우기도하여 살인불능녀하여 역기거 우기도 사인불능녀. 네. 여기서 거는 살 거자인데 머무르는 곳, 주둔지를 의미하고요. 익히거는 그 주둔지를 바꾼다는 거죠. 아, 주둔지 이동. 네. 그리고 우는 멀 우자인데 멀리 돌아가다, 우회하다는 뜻입니다. 도는 길 도자고요. 우기도는 가는 길을 일부러 멀리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둔지도 바꾸고 길도 돌아가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인 불능녀, 사람들로 하여금 불능, 즉 능히 할 수 없게 만든다. 무엇을, 생각할 여자죠. 미리 생각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적뿐만 아니라 아군 병사들조차도 다음 행보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철저한 기만술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 구절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뭔가 결연한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학 위지 기호대 로등고어 거기 제하며 수와 지 섬입 주호이 지하며 발기기 하니 분주 포보하라. 네. 여기서 수는 장수 숫자입니다. 장수를 뜻하고요. 위지기는 그들과 더불어 기약한다. 병사들과 결전의 시기를 약속한다는 거죠. 결전을 기약하는데 그 다음 비유가 심상치 않네요. 약 등고 거기제. 그렇죠. 약은 만약 뭐뭐와 같다. 등고는 높을 고 오를 등,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고, 거기 재는 갈 거 극이 사다리재, 그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즉 돌아갈 길을 없애라. 바로 그거죠. 배수진과 통하는 맥락입니다. 이어서 수여지 심입수 주호 지지, 장수가 병사들과 함께 제후, 즉 적국의 땅 깊숙이 들어갔을 때는 네, 들어갔을 때는 이발기기, 발은 필발, 쏘다 발동시키다, 기는 배틀기, 여기서는 활의 방화쇠 같은 결정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 기틀을 당겨 작동시키듯, 즉 돌이킬 수 없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행동 개시. 네.
그리고 그 결정판이 바로 분주파부입니다. 그 유명한 분주파부. 네. 부는 불사를 분, 주는 배주, 파는 깨뜨릴 파, 부는 가마솥 부. 배를 불태우고 솥을 깨트려라. 돌아갈 배도 밥해 먹을 쏙도 없으니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거죠. 와, 정말 비장하네요. 록규군양하여 규어왕하고 규어래하여 목지소진이 취삼군지 중하여 투지우혐이 처장군지 사야니라. 네. 여기서 약은 또 비유죠. 몽과 같이. 규는 몰구자입니다. 군양은 무리군, 양양, 양떼를 뜻하죠. 마치 양떼를 몰듯이 하여 양떼처럼 몰아라. 네. 구어왕, 구어래. 몰아서 가게 하고 몰아서 오게 하고 즉 장수의 지휘대로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라는 겁니다. 병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은 완전히 배제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목지소지. 목은 뭐뭐 하지 말라, 없다. 지는 알다. 소지는 가는 곳. 즉 가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라. 병사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라야 한다는 거죠. 정말 철저한 통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취 삼군지 중. 취는 몰취, 삼군은 모든 군대죠. 그 병력의 무리, 중을 모아서 투지 우혐, 투는 던질 투, 지는 그들, 병사들, 우는 모모애, 험은 험할 험, 즉 위험한 곳입니다. 그들을 위험한 곳에 던져 넣는 것. 위험한 곳으로 던져 넣는다. 네. 차 장군 지사야, 치 장군 지사야, 치는 이것. 이것이 바로 장군 지사 장수의 일이다라고 끝맺습니다. 병사들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과감하게 투입하는 것. 그게 바로 장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와. 규지지변과 굴신지리와 인정지리를 불가불차야 아니라 구지지변, 굴신지리, 인정지를 불가불차야. 네, 9가지 지형의 변화, 규디의 변화, 그리고 굴신, 즉 나아가고 물러남의 유리함 리, 또 사람 마음의 이치, 인정지리를 살피지 않으면 불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가불. 이야,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 같습니다. 상황 변화 QD지변, 전략적 유연성 큐신지리, 그리고 인간 심리 인정지리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다. 범위객 지도는 심즉 전하고 천즉 산이니. 이게 딱 보니까 적지에서 싸우는 군대의 기본 원칙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객이라는 한자 이거부터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객은 말 그대로 손님 객자인데요. 이게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 그러니까 적지에 들어간 우리 군대를 손님에 비유한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위객지도, 이건 적지에 들어간 군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뜻하는 거고요. 일종의 원정 전략 기원 원칙이죠. 아, 손님이라 비유가 흥미롭네요. 그럼 심즉 전, 천즉 산은요? 네, 심은 깊을 심, 천은 얕을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적진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심, 병사들이 뭐랄까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로지 싸움에만 집중하게 된다. 전, 오로지 저는 거고요. 반대로 국경 근처, 그러니까 얕은 곳에 머무르면 천, 자꾸 뒤를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이 흩어지기 쉽다. 산, 흩을산,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작부터 벌써 지형의 깊이가 병사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딱 짚어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깊다, 얕다 이게 아니라 그게 병사들 심리적인 응집력이랑 바로 연결된다는 거네요. 그럼 이제 그 유명한 9가지 지형, 굳이 설명으로 넘어가 보죠. 원문이 좀 긴데요. 취국, 외징, 어시전은 절지예요. 사통자는 구지예요. 루심자는 중지예요. 루천자는 경지예요. 배구 전애자는 위지예요. 무소왕자는 사지예라. 와,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좀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만 짚어주실까요? 네, 다 중요하지만 몇 개만 보자면요. 우선 절지. 이건 끊을 절자를 써요. 나라를 떠나서 취국, 국경을 넘은 외징, 어시, 군대가 돌아갈 길이 끊긴 곳. 뭐랄까 약간 배수해진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배수진이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구지. 이건 내거리 구자거든요. 사방으로 길이 통하는 사통, 곳.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누가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 땅입니다. 교통의 요지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또 위지는 에워쌀 위자를 쓰는데요. 뒤는 막혀 있고 배고 구들고 앞은 좁아서 전에 앞전 좁을 애 포위당하기 딱 좋은 그런 지형이에요. 아, 들어가면 위험한 곳이네요. 네. 그리고 제일 극단적인 게 사지. 이거 뭐 죽을 사자 그대로예요. 갈 곳이 없는 무소왕, 없을무, 바소, 갈왕. 땅 그야말로 피할 곳 없는 죽음의 땅인 거죠. 이 이름들 한자 하나하나에 그 지형의 특징, 또 위험성 이런 게 다 담겨 있어요. 뭐 이 외에도 중지, 경지 이런 땅들도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는 산지입니다. 한자 그대로 흩어질 산자를 쓰죠. 흩어진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마음이 좀 풀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자는 오장일기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는 나, 즉 장수를 뜻하고요. 장은 장차 무엇뭇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네네. 일은 하나로 만든다. 기는 그들, 병사들을 지칭하고 지는 뜻이나 의지를 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장차 병사들의 뜻을 하나로 통일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신적인 단결, 이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결국 싸움의 시작은 내부 결속부터 다져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기 땅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지는 어떨까요? 가벼울 경자를 쓰는데요. 경지, 가볍다. 적의 영토로 막 들어선 곳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적지에 들어서긴 했는데 아직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말 그대로 가벼운 단계의 땅이죠. 뭐 후방하고 연락도 비교적 쉽고 유사시엔 퇴각도 좀 용이할 수 있고요. 네. 이때는 오장사지속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장수, 장은 장차 무엇무엇 할 것이다. 사는 몸으로 하여금 무엇무엇 하게 하다는 사역의 의미고요. 네, 지는 병사들이겠고 속은 뭔가요? 속은 원래 있다, 연결되다,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소속, 부속 할 때 바로 그 속자인데요. 아하. 여기서는 병사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대오를 유지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관계를 맺게 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장차 병사들로 하여금 서로 이어지게 결속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진에 들어섰으니 흩어지지 않게 꽉 붙들어 매라는 거죠. 와, 그 한자의 원래 뜻을 아니까 전력이 확 와닿네요. 서로 연결시켜서 이탈을 막는다. 자, 그럼 세 번째, 쟁지. 다툴 쟁자를 씁니다. 여긴 뭐 이름만 들어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군이 점령해도 유리하고 적군이 점령해도 유리한 곳.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막 다투게 되는 그런 전력적 요충지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는 손자가 오장 취기 후라고 했어요. 오장수, 장차 할 것이다. 취는 뒤쫓다 또는 재빨리 나아가다는 뜻이고요. 기는 즉 적을 가리키고 후는 뒤를 의미합니다. 적의 뒤를 따른다 혹은 공격한다. 그렇죠. 내가 장차 적의 뒤를 따르거나 그 후방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적의 허점을 노리거나 아니면 적보다 한 발 앞서서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인 거죠. 선점이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지입니다. 사귈 교자네요. 어떤 땅이죠? 여긴 아군도 가기 편하고 적군도 오기 편한 곳. 말 그대로 피하간의 왕래가 자유로운 개방된 지형입니다. 교통의 요지 같은 곳이죠. 아, 열려있는 곳이군요. 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오장 긴기수라고 합니다. 오, 장수, 장차 할 것이다. 기는 삼가다, 신중하다는 뜻이고요. 기는 그곳에, 수는 수비를 말합니다. 수비를 신중하게 하라. 네, 내가 장차 그곳의 수비를 신중히 할 것이다. 사방이 튀어 있어서 오가기는 편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적이 침투하기도 쉽다는 거니까요. 방어태세를 철저히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지, 교지 구자를 쓰네요. 방금 교지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구는 그냥 길이 아니라 사방으로 통하는 큰 길, 내거리를 뜻합니다. 즉, 여러 나라와 인접해 있어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 그런 요충지를 의미해요. 아, 교지가 그냥 지형적으로 열린 곳이라면 구지는 좀 더 국제적인 교차로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여러 세력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장고기결이라고 했습니다. 오, 장수, 장차 할 것이다. 고는 굳건히 하다. 기는 그곳에서의,
결은 맺음, 결속을 뜻합니다. 맺음을 굳건히 한다. 외교인가요? 맞습니다. 내가 장차 그곳에서의 외교적 맺음을 굳건히 할 것이다. 주변국과의 동맹관계나 외교적 결속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와, 단순히 지형뿐 아니라 외교 전략까지 담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럼 6번째, 중지, 무거울 중자인데요.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이건 적국의 영토 깊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후에 적의 여러 성읍을 두게 되는 말 그대로 돌아가기 무거운 그런 딴을 의미해요. 아, 함부로 물러서기 어려운 곳이군요. 네, 쉽게 돌아가기 어렵죠. 이때는 오장계기식이라고 합니다. 오, 장수, 장, 장차 할 것이다. 계는 계속하다, 있다. 기는 그곳에서의, 식은 식량입니다. 식량을 계속 잇는다. 보급이군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했습니다. 7번째는 비지, 무너질 비자. 이건 좀 생소한데요? 네, 비는 땅이 허물어지거나 무너진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지대, 아주 험한 산악지형, 습지나 하천처럼 행군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험준한 지형을 말해요. 아, 길이 아주 안 좋은 곳이군요. 네, 땅이 질퍽거리거나 길이 끊겨 있거나 여기서는 오장징계도라고 했습니다. 오, 장수, 장, 장차 할 것이다. 지는 나아가다, 기는 그곳에, 도는 길입니다. 그 길을 나아간다. 빨리 지나가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내가 장차 그 길을 빨리 나아갈 것이다. 이런 불리한 지형에서는 어물쩡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통과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머뭇거리면 위험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네, 신속함이 중요하군요. 8번째는 위지, 외워쌀 위자입니다. 이건 포위되는 상황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좁은데 돌아 나오는 길은 멀어서 잘못하면 적에게 포위되기 딱 좋은 그런 지형입니다. 아, 위험한 곳이네요. 그렇죠. 이때는 오장색계관리라고 합니다. 오, 장수, 장, 장차 할 것이다. 색은 막다는 뜻이고요. 기는 그곳에. 자, 이 궐자가 좀 특이한데요? 네, 대궐할 때 그 골 아닌가요? 네, 맞아요. 보통 궁궐할 때 쓰는 대궐 궐자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빈틈, 빠진 것, 허점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 정말 뜻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내가 장차 그 빈틈, 허점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적이 혹시 공격해 들어올 만한 퇴로나 허점을 아예 스스로 막아버리고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쳐서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라는 거죠. 와, 대단한 결단인데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9번째, 사지, 죽을 사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네. 그야말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빨리 싸우지 않으면 그냥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땅입니다. 정말 극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런 곳에서는 오장시지 이불활이라고 했습니다. 오, 장수, 장, 장차 할 것이다. 시는 보여주다. 지는 그들, 즉 병사들에게, 이는 뭐뭐로써, 불활은 살 수 없음을 뜻합니다. 살 수 없음을 보여준다. 네, 내가 장차 병사들에게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다. 살아서 돌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서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가장 극한의 심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9가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처방입니다. 고로 병지 정이 위즉요하고 부득이 직투하고 과즉 종이니라. 여기서 정은 뭘까요? 뜻 정자인데. 여기서 정은 실정, 그러니까 군대의 어떤 본성이나 그 상황에서의 심리 상태를 말해요. 병사들은 일단 포위되면 웨이, 본능적으로 막으려 하고, 유여,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부더기, 안입을 얻을 듯 이미 이렇게 되면 필사적으로 싸우고, 싸울 투, 그리고 그 극한 상황, 진할과를 딱 넘어서면 그때는 장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른다, 총. 그런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간 심리의 단계랄까, 그런 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아, 단계별 심리 변화군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죠. 시고로 부지 주호 지모자는 불능 예교하고 부지 살림 협조 저제 지형자는 불능 행군하고 부용 향도자는 불능 득질이 하나니.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주변 다른 나라들, 제후들의 계책,
꾀모, 뭘 모르면 미리 외교, 예교, 미리 사귤교를 잘해서 유리한 판을 짤 수가 없고 또 산이나 숲, 산림, 험한 곳, 혐조, 늪지대, 쥐적 같은 지형, 형, 모양형을 모르면 군대를 제대로 움직일 행준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귀유합니다. 그리고 현지 길잡이, 향도, 시굴향, 인도활도 그러니까 안내인을 쓰지 않으면 그 땅의 이점,地理, 땅지, 일올리를 얻을 수가 없다. 결국 정보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보군요. 패왕의 군대는 뭐가 다른가 하는 부분도 나오네요. 부패왕지 병은 벌대곡이면 절기중 부득주하고 위가어딕이면 절기교 부득합이니라. 패왕의 군대. 네, 패왕. 천하를 제패하는 그런 강자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이런 군대는 큰 나라를 칠 때 버다국, 칠벌, 큰대, 나라국. 아예 적군이 병력을 모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치중부덕주, 극이, 무리중, 안이불, 얻을불, 몰쥐. 그리고 그 위세, 위엄만으로도 위자유디, 위엄위, 더할까, 어조사어, 적적. 적들이 서로 동맹 맺는 거, 기잘, 부덕합, 극이, 사길교, 안이불, 얻을득, 합할합.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와,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압도적인 힘과 속도로 그냥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다른 나라랑 외교전 벌이고 이런 거보다 자기 힘, 신기지사, 믿을 신, 몸기, 의지, 사사롤사를 믿고 위엄을 보여서 결국 적의 성을 빼앗고 청과 발, 성성, 오를까, 뽑을괄, 나라를 무너뜨린다. 국가위, 나라국, 오를까, 무너뜨릴 휴. 여기서 휴가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힘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시 무어바지상하고 현 무정지 영인이라. 시 무법지상 현 무정지령. 여기서 무법, 무정 이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법도 없고 규정도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서 시는 베풀 시, 무는 없을 무, 법은 법법자고요. 상은 상줄 상자죠. 그러니까 무어바지상은 글자 그대로 법규에 없는 상을 준다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현은 매달 현, 무는 없을 무, 정은 정사정 또는 규정을 뜻하고 령은 명령령입니다. 즉 무정지령은 정해진 규정에 없는 명령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룰을 그냥 깨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평상시 규현이나 법규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파격적인 상벌과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뭐랄까 최대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적을 속이기 위한 그런 고도의 심리 전술인 겁니다. 와, 규칙을 깨는 것 자체가 전력이 된다니 흥미롭습니다. 그럼 병사들을 다루는 방식은 또 어떤가요?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판 삼준지 중호, 되, 록실 1인임이.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한자가 바로 범인데요. 보통 범하다라고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다루다, 통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다루다. 네. 삼군지중은 모든 군대의 많은 병사들을 말하고요. 록실 1위는 마치 록, 불일사, 한일, 사람인, 즉 한 사람을 부리듯 하라는 비유죠. 대군을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지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이 물고이해까지 이어지죠. 맞습니다. 그 앞에 범지이사 물고이연 하고 범지일이 물고이해하라는 구절이 더 있죠. 네네. 그 부분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범지이사 물고이연은 일, 즉 임무를 맡길 때 그 구체적인 이유, 연을 말해주지 말라는 거고요. 이유를 숨겨라. 네. 그리고 범지일이 물고이에는 이익을 가지고 움직이게 할 때는 그에 따르는 위험, 하해는 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와, 이거 정보 통제네요. 병사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손자는 불필요한 정보나 뭐랄까 위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병사들이 망설이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오직 임무 완수에만 딱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보 통제를 넘어서 병사들을 아예 극한 상황으로 모는 듯한 구절도 있던데요. 토지 왕지략 흥존하고 심지사지략 생생이니 여기까지요. 와, 망지사지라니 좀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투는 던질 투, 함은 빠질 함자고요. 망지는 망할 망자를 써서 망할 수밖에 없는 땅. 사지는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을 의미해요. 그럼 그 뒤에 나너호 촌, 나너호 생은요? 난후는 그러한 후에야 비로소라는 뜻이고, 촌은 있을 촌, 즉 살아남다. 생은 날생, 살 길을 찾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병사들을 망지에 던져 넣어야 살아남고 사지에 빠뜨려야 살 길을 찾는다는 상당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역설적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그 뒤에 부중현어허 얀후능위 승패니라가 이어지죠. 여기서 부는 문장 앞에서 무릇 정도의 뜻이고 중은 병사들, 해는 위태로움을 뜻합니다. 능미 승패는 능이 승패를 결단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위태로움에 빠진 후에야 승패를 결정한다. 이게 혹시 그 유명한 배수진하고 비슷한 건가요? 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퇴로를 차단하고 물을 등지고 싸우게 하는 것처럼 이런 극한 상황이 병사들의 숨겨진 힘, 그 필사적인 투지를 끌어낸다는 손자의 통찰입니다. 이야, 대단한 심리전이네요. 자, 그럼 적을 상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다음 구절입니다. 고로 위병지 시는 제순샹 대지하고 시외 초능 성시라. 네, 고는 그러므로 위병지시는 군대를 운영하는 일, 즉 용병수를 말합니다. 핵심은 제 이하에 있는데요. 네, 제 뭐뭐에 있다. 그렇죠. 순상적지이. 이게 좀 어려운데요. 순은 따를 순, 상은 자세할 상, 적은 원수적, 이는 뜻의. 직역하면 적의 의도를 자세히 파악하여 순응한다인데 여기서는 적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거기에 따르는 척한다는 기만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아, 따르는 척하면서 속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을 안심시킨 뒤에 병력 이항, 힘력자에 아우를 병, 한일, 향할 향, 즉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천리살장, 일천천, 마을리, 죽일 살, 장수장, 천리밖에 적장을 죽인다. 즉 핵심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라는 거죠. 기만하고 힘을 집중해서 핵심을 친다. 네, 이 모든 과정을 시위, 이시, 이를 위, 이것을 일러 교능성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공교할 교, 능할 능, 이룰 성, 일사, 교묘함으로 능이 이를 이룬다. 이게 바로 손자가 말하는 용병술의 핵심이죠. 교능성사. 교묘함으로 이를 이룬다. 멋진 말이네요. 그럼 전쟁을 딱 결심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음 구절은 좀 길고 어려운 한자도 보이는데요. 시고로 정거지일에 이관절푸하여부터 시작하죠. 네, 좀 복잡해 보이죠? 하나씩 보죠. 시고는 이러한 까닭으로, 정고지일은 정사정, 들것, 지, 날일, 전쟁 같은 중대사를 결정해서 실행하는 날을 말합니다. 네, 전쟁 개시일. 그날에는 이관절고라고 합니다. 이는 평탄하게 할 이인데 여기서는 막다, 폐쇄하다는 뜻이고요. 관은 관문관, 절은 꺾을절, 부는 부신부, 즉 통행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문을 봉쇄하고 통행증을 폐기하라는 거죠. 보안 유지입니다. 아, 내부 단속부터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무통기사, 없을 무, 통할 통, 그 기, 하여금 사, 적 사신의 통행을 막고 리오랑묘의 지상, 이 주기사. 리어는 엄격할려, 랑묘는 조정을 뜻하고요. 주는 보통 벨 주지만 여기서는 다스리다, 통제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조정에서는 전쟁 수행, 즉 기사에 대해 엄격하게 기강을 잡으라는 거죠. 철저하네요. 그 다음은요? 대긴 개합이면 원수 적 사람인 10개 다들 합, 적이 문을 열고 닫는, 즉 빈틈을 보이면 필극 입지하라. 반드시 필, 빠를 극, 둘 입, 갈지, 반드시 신속하게 그 틈으로 들어가서 선기소에, 먼저 선, 그 기, 바소, 사랑애,
적이 아끼는 중요한 곳을 먼저 점령하라는 겁니다. 와, 빈틈을 노려서 핵심을 치는군요. 네. 그리고 위어지기 하여 자글미 더블려 갈지 기약할 기. 은밀하게 시기를 잘 맞추고 천묵수적하라. 이 표현이 좀 특이한데요. 천은 발불천, 목은 먹묵, 즉 먹주를 뜻해요. 수에는 따른 수, 잭은 원수적. 마치 목수가 먹주를 따라 나무를 자르듯 적의 움직임에 정확히 발맞춰 따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이결전사, 써이, 결단할 결, 싸움 전, 일사, 결전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 지으라는 겁니다. 와, 천묵수적. 먹줄을 따르듯 적을 따라 결전한다. 정말 정밀한 움직임을 요구하는군요. 네, 전쟁 결심 후의 보완, 기강 확립부터 시작해서 적의 허점을 놓치지 않는 기민함, 그리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까지 총망라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건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시구로 시로 처녀하여 덕 모비구 주니라. 처녀와 토끼라니요. 하하, 네, 아주 유명한 비유죠. 시구, 이러한 까닭에 시는 처음 시, 여는 모와 같을려. 처녀는 말 그대로 처녀입니다. 처음에는 처녀처럼 아주 조용하고 약하게 보여서 적인 계호, 적이 문을 열도록, 즉 방심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약한 척 위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뒤후, 나중에는 톨토, 벗을 탈 토끼토, 달아나는 토끼처럼 재빠르게 행동해서 적불급거, 적이 막을 것자를 써서 적이 미처 막아낼 겨를도 없게 만들라는 거죠. 와, 처음엔 약하게, 나중엔 번개처럼. 네, 약한 척해서 경계를 풀게 한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측 불가능한 속도와 힘으로 몰아치는 거죠. 이게 바로 손자병법 기만전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동적인 데 보이지만 그 뒤에 엄청난 공격성을 숨기고 있는 전략이죠. 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